네,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부터 다시 추위가 시작됐습니다. 11월인데도 온화하다가 또 갑자기 추워졌다가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. 낙엽도 놀란 걸까요?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거리에 노랗고 붉게 물들기도 전에 떨어진 초록색 은행잎이 많이 보입니다.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? 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요?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, 본부장님 오늘 옷 어떻게 입고 오셨어요? 그러니까 어제 아침 8시쯤 기온이 9.9도였거든요. 11월 아침 기온치고는 꽤 높았죠. 네. 또 낮에도 한 15도 정도. 그래서 포근했어요. 그런데 오늘 영하 한 3도 떨어질 걸로 예상했잖아요. 예. 당연히 이런 때 이제 전형적인 환절기이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. 네. 저도 두툼한 네. 패딩 점퍼를 오랜만에 꺼내 입었습니다. 네. 지금 저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린 걸 보면은 서울 기온이 영하 2.9도, 체감 온도는 영하 8도라 그래요.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입니다. 지금 이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. 어제 아침보다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떨어진 그렇습니다. 그런 상황이어서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추울까요? 그렇습니다. 계속해서 내일 아침은 영하 한 6도 정도 예상이 되니까 그래요. 낮에 해가 뜨면 잠깐 오르겠지만 대개 어제 한 낮 기온이 14, 5도 됐거든요. 오늘은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, 3도밖에 그러니까 영하 한 3도에서 낮 기온이 영상 한 2, 3도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지금 내려온 공기가 이제 차단 얘기죠. 햇볕이 데우지 못할 정도로 차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. 이 정도면은 한겨울 날씨인 건가요? 그렇죠. 영하권이니까 이제 전형적인 겨울 날씨죠. 겨울 날씨 우리나라 특징이 당연히 아침에 영하로 떨어지고 12월 한 25일, 1월 초쯤 가면 아침 기온이 한 영하 15도, 낮 기온이 영하 5도 이런 기간이 한 사나흘 되거든요. 그때가 가장 그런 극심한 그 추위가 있어서 낮 기온이 영하로 가는 때가 되면 이제 전형적인 아주 강한 추위가 찾아왔을 때입니다. 네. 요즘에 이거 가을인가 겨울인가 이게 참 헷갈릴 정도로 날씨가 좀 포근했다가 또 추웠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또 급격하게 추워졌다가 이런 날씨가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걸까요? 그렇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를 결정하는 요소가 한반도 주변만이 아니라 자 우선 크게 넓게 거시경제, 미시경제 하듯이 적어도 겨울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거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북극의 기온이 이제 겨울에 한겨울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때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경향성,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추워야 될 북극이 덜 추워졌어요, 과거보다. 그래서 북극과 우리 한국이 있는 이 중위도 지방과의 온도차 때문에 늘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게 제트기류거든요.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이제 그 북극의 찬 공기가 가장 기온이 낮을 때 이 제트기류가 온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트기류가 강해지거든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극이 그래서 기온이 어떻게 될 것이냐, 그 다음에 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, 우리가 엘니뇨라고 하는 게 지금 지난 올해 5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. 또 서쪽으로 인도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, 더 서쪽에 대서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, 자 눈이 시베리아에 어떻게 덮여 있느냐, 티벳에 얼마나 덮여 있느냐, 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시적인 그런 분석이 필요하거든요. 자 지금 엘니뇨라고 시작이 됐거든요. 지금 현재 평년보다 1.8도가 높습니다. 그 바닷물의 동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요. 그게 이제 엘니뇨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동인도양의 바닷물의 온도는 평년보다 낮아요. 근데 서인도양, 저 인도 옆에 거기는 평년보다 높아요. 또 대서양의 북대서양의 그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반면에 대서양 남쪽은 더 높거든요. 자, 이런 바닷물의 온도들의 변화. 그 다음에 우리가 만주라고 불리는 우리 북쪽에 눈이 비교적 많이 와서 눈 많이 덮여 있습니다. 또 티벳 부근에 평년보다 눈이 많이 덮여 있어요. 그런 이런 어떤 현상들.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에서부터 이 동쪽까지 그런 어떤 눈이 얼마나 덮여 이런 게 자, 지금 그 북극의 바다에 바렌츠 카라 해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11월이면 10월 때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바렌츠 해가 지금 바다에 구멍이 생겼어요.
얼음이 얼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여름에 완전히 녹았고 이제 그래서 북극 바다에 얼음이 녹는 추세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. 여름에 녹았다 겨울에 얼었다를 반복하는데 겨울이 따뜻해지니까 그게 안 녹거든요. 그래서 올해 그다음에 이제 이 남쪽에 더운 공기들이 저 북극으로 몰려가지고 성층권까지 이 따뜻한 공기가 확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성층권 돌연 상승이라는 성층권에 북극에 이제 교란이 생겨서 그런 그 극소용돌이가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북극에 갇혀 있어야 될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. 그게 우연히 우리 동아시아에 딱 걸리게 되면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한파가 오는 거고요. 다행히 저 미국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면 그쪽이 추운 거고 다행히 우리는 그때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뱀이 이렇게 기어가는 것처럼 사행을 하거든요. 그런데 기압 제트기류가 솟아오르는 쪽, 능 쪽에 걸리면 겨울치고 또 안 추운 겨울이 되거든요. 이제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12월 초가 어떻게 되느냐, 뭐 1월 어떻게 되느냐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. 그러면은 지금 추위가 좀 일시적인 겁니까? 뭐 며칠 동안만 이렇게 그러니까 추운 이제 거예요? 지금 그 추세로 들어보면 이게 막 일주일 열흘 가는 추위는 아니고요. 기습 한파죠, 한파. 그래서 그렇군요. 오늘, 내일, 모레 정도가 서울 기준으로 영하권에 들어설 거고요. 다시 또 공기의 흐름은 바뀌어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일시 또 2, 3일 상승했다가 27일 날 또 비가 오고 난 뒤에 또 기온이 떨어지는 이런 기온 변화 예상이 돼서 올 겨울 그런 어떤 거시적인 분석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북극 진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북 간의 온도 차 이게 분명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과거보다 약해졌거든요. 그래서 제트 기류가 사행할 것이다. 우리가 말하는 그 북극 진동을 지수화해 놨는데 현재 북극 진동이 음이다.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.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예. 그러면 올 겨울 날씨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? 뭐 덜 추울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12월, 1월, 얘기가 2월, 나오던데. 예, 12월, 1월, 2월을 겨울로 보는데 겨울 전체적으로 기온 전망을 해보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한 40%. 그러니까 평년과 비슷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겨울의 평년을 생각해 보면 추운 게 겨울이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다음에 높을 확률이 40%. 그래서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합하면 80%이기 때문에 예. 올겨울이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평년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있다. 그게 이제 그 뭐 엘니뇨와 갖다 붙이면 엘니뇨가 심한 해는 이쪽 그 서태평양의 바다 그 기온이 비교적 그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거든요. 예. 자, 그런 엘니뇨와 연관성, 자, 북극 진동에 의한 북극의 한기가 내려올 것이냐, 이제 이런 문제들과 생각해 보면 하여간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합해서 80%니까 그렇게 막 엄청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혹한이 올 가능성은 우연에 의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동아시아로 내려오면 그런 가능성인데 그걸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. 적어도 한 뭐 열흘 전 되면은 다 그런 정보가 나오죠. 네. 예. 보니까 원래 어제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서였더라고요. 네. 그런데 뭐 서울이나 전국 곳곳에 이미 일주일 전에 첫눈이 오지 않았습니까? 11월 17일. 예. 부산을 비롯해서 남부 지방에도 눈이 꽤 많이 네, 내렸는데 요거 뭐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? 대개 첫눈이 첫눈답지 않게 그냥 희지부지하게 내리는데요. 그렇죠. 올해 첫눈 때는 저 남쪽에는 10cm 가까이 눈이 내려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거든요. 예. 11월에 부산에 눈이 내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다고 그래요. 올해 부산에 0.9cm 정도의 눈이 내렸는데 찬 공기가 갑자기 내려오니까 여름 내 데워진 서해 바다가 따뜻하거든요. 이 찬 공기가 바다 위를 지나게 되면 바다 효과에 의해서 예.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그 구름이 저 전라도 서해안 쪽으로 들어가서 눈이 많이 내렸고 그게 강한 바람을 타고 저 동쪽 경남 동쪽까지 가서 그런 첫눈이 내렸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아, 소서가 어제가 아니라 그제였죠. 네네네네. 예, 예. 자, 첫눈 이렇게 일찍 내렸는데 그러면은 크리스마스에도 눈이 올까? 이거 전망할 수 있을까요? 그 기상청 있을 때도 항상 이때쯤 나오는 게 그 얘기인데 지금 딱 한 달 뒤네요. 오늘이 네. 11월 25일이니까 오죽하면 그 무슨 그 백화점인가요? 그래서 12월 25일 눈이 올까요를 퀴즈로 내고 막 이런 이벤트도 했었죠. 그래서 예. 맞추면 무슨 상품 주고 이랬는데요.
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파가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예. 서해안에 그게 걸리게 되면 25일에 걸리게 되면 눈이 내릴 가능성은 있는데 예.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런데 얘기를 보니까 올 겨울에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이제 좀 덜 추운 네네. 그런 겨울이 예상된다. 하지만 갑자기 확 추워지는 날이 많을 수 있다.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기습 한파. 그게 이제 북극의 찬 공기가 넘쳐오는 때에 걸리냐 안 걸리냐 그런 때 걸리게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고요. 예. 남쪽 따뜻한 공기가 주류를 이룰 때 걸리면 별로 안 춥네 이런 이제 겨울이 돼서 그런 기온이 따뜻했다 추워졌다가 분명히 극적으로 그 어떤 널뛰게 하는 그런 기습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고 예. 그 기습 한파가 찾아오게 되면 서해안 쪽에 눈이 많이 내릴 겁니다. 네. 아, 네. 그렇군요. 자,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할 수 있으니까 이제 대비를 좀 잘 하시는 게 네네.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오락가락한 날씨 때문일지 요즘에 은행잎들을 보면은 좀 대부분 초록색인 경우가 많아서 제가 어제 또 네. 퇴근길에 저도 이렇게 회사 근처를 네. 돌아봤더니 네. 요런 은행잎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. 노랗게 네. 물들여야 될 은행잎이 파랗게 떨어진 거네요. 녹색으로. 그렇죠. 네네. 이게 은행잎이 낙엽이 돼서 떨어지면은 이게 네. 노랗게 물들어서 네.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물들기도 전에 네. 떨어진 거예요. 예, 요거 그렇습니다. 왜 그런 겁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한 아침 기온이 한 영상 5도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 푸르던 그 나뭇잎들이 이제 그 엽록소가 파괴가 되면서 붉은색 또는 노란색, 갈색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올해 11월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11월 초에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5.6도까지 올라가서 서울에서 11월에 나타난 기온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깼거든요. 예. 일부 지방은 29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온 현상이 11월 초에 나타났는데 예. 자, 이 단풍이 곱게 물들려면 기온이 좀 낮아야 되는데 워낙 기온이 높았거든요. 그러다가 중순에 가서 갑자기 그런 그 첫눈이 내리던 그때 그 기온이 서울에 영하 3.6도까지 떨어졌거든요. 예. 자, 이렇게 서서히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야 되는데 따뜻한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직 색깔이 안 바뀌었죠. 그런데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지니까 저렇게 노랗게 물드는 은행잎이 물들지 않고 떨어지는 게 많이 나타나는데 올해 그 단풍은 그래서 기온이 그렇게 그 단풍이 물드는 10월 달과 11월의 초에 기온이 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쁜 단풍은 아니었던 그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뭐 이틀 전에 첫눈 온다는 소설이었는데 그보다도 며칠 전에 이미 첫눈이 내리고 그때 이제 17일. 추웠던 거잖아요. 네네네. 근데 또 그 이후에 또 포근한 날씨가 그렇습니다. 이어지고 네. 이러니까 나무들도 좀 오락가락한 날씨에 좀 헷갈렸던 것 같기도 하고. 날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그 식물과 동물들이거든요.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이게 날 추워지면서 또 걱정되는 게 미세먼지예요. 네. 예. 어제 보니까 또 이게 공기가 높았어요. 굉장히 뿌옇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죠. 자, 그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우리나라는 1년 12달 화력 그러니까 발전, 그다음에 수송, 교통 문제, 자동차, 산업, 공장들, 생활, 우리 냉난방 이 네 부분에서 1년 12달 미세먼지는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때 잊어버리고 별로 관심이 비가 많이 올 때, 여름철 이런 때는 미세먼지가 잘 안 보이거든요. 이제 어제 우리나라 기온이 확 높았던 이유가 이동성 고기압권에서 서풍이 불었거든요. 예. 바람이 약했습니다. 그래서 4만 4온이라고 그런 거를 언론이 4만 3이라고 하더라고요. 3일 춥고 나흘간 미세먼지가 높다. 따뜻한 때. 그 예. 이유가 공기가 잘 확산되지 않고 기온이 높을 때는 어김없이 남서풍 또는 서풍이 불거든요.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고정적으로 있어요. 그건 뭐 요일 상관없이 계절에 상관. 그런데 날씨 때문에 그게 흩어지고 비에 씻겨내리고 이러다가 그게 갇히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발원되는 양 플러스 어제 같은 기상 조건 서풍이 불었거든요. 우리나라 서쪽이 중국의 그 공장지대거든요. 그게 더해지면 미세먼지 농도가 어김없이 그건 높아질 겁니다. 그건 뭐 예보가 필요 없어요. 그냥 겨울에
좀 풀렸네. 그러면 미세먼지 높아지는 겁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이제 오늘과 내일 모레 정도가 영하권 보이고요. 다시 평년 기온. 요즘에 평년 기온이라는 게 아침이 한 영상 2, 3도 정도거든요. 예. 그런데 영하 오늘 2.8도 떨어졌으니까 평년보다 낮았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오늘 내일 모레 정도가 평년보다 낮고 그 뒤는 평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 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.